4. 백제. 친화 부여 사람들이 내려가 세운 나라. 백제. 2017년. 백제는 본디 고대 친화 동북쪽에 살던 부여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 조선반도 서남부에 세운 나라로 사씨, 연씨, 협씨, 해씨, 진씨, 국씨, 목씨, 백씨 같은 8가지 큰 씨족이 있다. 백제의 통치 계층은 부여인으로 그 하층 백성인 한인과 다르다. 조선반도 남부의 한인은 부여인과 다른 하나의 민족이다. 백제는 660년 당이 신라와 연합하여 쳐들어가 멸하였다. 2021년 백제는 부여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가 조선반도 서남부에 건립한 국가로 당시 조선반도에 그 밖에 2개의 왕국 고구려와 신라가 있어 수백 년 동안 지속해서 조선의 삼국시대를 이루었다. 백제에는 8대 씨족이 있다. 사씨, 연씨, 협씨, 해씨, 진씨, 국씨, 목씨, 백씨. 백제의 통치 계급은 부여인으로 그 하층 백성인 한인과 다르다. 660년 당조와 신라군이 백제를 공격해 백제는 멸망하였다. 백제 항목에서는 부여 사람이 내려가 통치 계급이 되었으므로 하층 백성인 한인과는 다르다는 점은 같지만 그 부여 사람을 2017년에는 고대 친화 동북쪽에 살던 부여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2021년에는 그저 부여 사람이라고만 하였다. 이제 부여는 굳이 친화의 부여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에서 온 것이다. 부여사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사가 되었는데 굳이 앞에 친화해라고 붙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5. 신라. 당의 기미도독부. 신라는 수서를 인용해 통일 이전에 이미 화하족이 살았다는 것을 밝히고 특히 당과의 관계에서 663년부터 당의 기미도독부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라. 신라는 조선반도 국가 가운데 하나다. 전설시대에 일어나 나라를 세워 992년에 이르렀다. 503년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정하였다. 민족. 신라의 주된 민족은 진안이지만 단일 민족 국가는 아니다. 통일 이전 국내에는 화하, 고구리, 백제 족속들이 섞여 있었다. 당과의 대외관계. 670년에서 676년 사이 신라와 당조는 공동 이익을 잃고 마찰과 충돌이 일어났지만 두 나라의 종번 관계는 전혀 끊어지지 않았다. 신라는 여전히 당의 책력을 받들고 당에 들어와 조공하고 당의 책봉을 받고 스스로 대당 신라국, 유당 신라국이라 불렀다. 또한 685년 국도에 망덕사를 세우고 당 황실의 복을 빌었다. 아울러 사당을 세워 소정방과 설인귀 같이 백제와 고구리를 멸한 당나라 장수에 대한 제사를 지낸 것을 보면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는 데 협조한 당조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8세기에 이르면 당과 신라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강화되어 신라는 733년 당조가 발해국을 토벌하는 것을 도왔고 당조도 735년 정식으로 신라의 폐강 이남의 주권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조공 책봉 관계는 당이 망할 때까지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당나라 말기 사료에서 신라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낸 횟수를 보면 178회나 되어 빈도수가 당조 외번 가운데 으뜸이었고 심지어 당 현종과 의종이 총나라로 피난 갈 때도 신라 사신은
행제소인 성도까지 가서 조공하였다. 당나라가 망한 뒤에도 신라는 후양, 후당에 게으르지 않고 조공을 이어가서 그 나라들이 멸망하기 직전 계속하다 그쳤다. 계림주 도독부. 계림주 도독부에 관한 항목은 2017년의 내용이 현재도 그대로 남아있다. 신라가 200년간 기미 통치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계림주 도독부는 당조가 신라 영토에 세운 기미 도독부인데 도독은 신라 왕이 맡았다. 663년부터 시작하여 16명의 왕이 당조로부터 계림 도독을 위임받았는데 200년 남짓 되었다. 6. 발해 나라, 당조의 속국. 발해국에 대해서는 2017년이나 2021년이나 별 차이가 없다. 발해국은 이미 고대 소수민족 정권이라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발해국. 발해국은 친화 고대 역사에서 있었던 말갈족이 주체가 된 하나의 정권으로 그 범위는 친화 동북지구, 조선반도 동북 및 러시아 극동지구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 698년 송말 말갈의 수령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진국왕이라 일컬으며 세운 정권이다. 713년 당현종이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책봉하고 아울러 호란주 도독을 더해서 내려주면서 처음으로 발해라고 불렀다. 762년 당조가 조서를 내려 발해를 나라로 승격시켰다. 그 밖에 말갈국, 발해 말갈, 고리국 같은 다른 이름이 있다. 다만 2021년에는 발해와 당나라의 관계를 더 추가하였다. 중원과의 외교. 발해국과 당조는 종번관계를 유지하여 남쪽의 신라국과 마찬가지로 당조의 속국이었다. 당조는 앞 신라 발해 양번사를 설립하여 신라 발해인이 외국인이 참여하는 빈공가에 함께 집어넣었다. 당 덕종과 문종 때는 친하인이 신라 발해 외국인과 연락하거나 장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서를 내렸다. 이 사실은 당조가 발해국을 신라와 같은 외국이나 번국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발해와 신라가 다른 것은 발해는 당의 달력을 쓰지 않고 자기 연호, 나아가 스스로 황상이나 성인이라고 높였고 신라 비문이나 문헌에는 스스로 대당 신라국, 유당 신라국이라 부른 것이 많은데 발해의 문헌에서는 이런 문구가 나오지 않았다. 발해는 신라와 비교하여 꽤 강한 자주성을 가졌고 발해와 당조 관계의 친밀도, 대당 천하 질서 속의 지위도 신라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발해국이 정치적으로 당조에게 종속되었다는 사실이 결코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다만 발해국은 나라 안과 나라 밖에 대해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안으로는 자주적이고 대외적으로는 특별히 번속국이었다. 맨 처음 발해는 당조의 도독부로 편성되어 그 군주는 단지 군왕이고 명의상으로는 발해 관할 아래 있던 지방 기미 정권이었다. 762년 당 조정이 발해를 나라로 인정하는 조서를 내렸지만 대당 제국의 책봉 체제 아래 있는 하나의 부속국이고 아울러 처음부터 끝까지 조공, 찾아뵙기, 새해 축하 사절, 볼모, 입시 같은 내적 여러 번속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당조와의 사이에 정치, 경제와 문화 같은 각 방면에 빈번한 왕래와 밀접한 연계가 있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남북국이라고 하는 발해와 신라를
모두 기미 정권이라고 하면서 발해는 국내에서 황제 칭호와 연호를 썼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렇지만 당 제국이 책봉한 부속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고리와 조선에 대한 역사 침탈 1. 고리국 중원 각 왕조의 번속국 1. 고씨고리와 왕씨고리는 상관이 없다. 2017년 내용과 2021년 내용은 영문 표기 정도를 더 추가하였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 고리, 조선반도 역사 정권. 고리는 고리왕조, 왕씨고리라고도 부르는 조선반도 고대 나라 가운데 하나다. 서기 918년 태봉 군주 궁의 부하가 난을 일으켜 왕건을 세워 왕이 되었다. 935년 신라와 합병하고 936년 백제를 멸하여 사만일통을 이루었다. 아라비아 상인이 고리라는 이름을 유럽 세계에 전파하여 오늘날의 코리아라는 낱말의 원형이 되었다. 고리는 통일신라를 이어 나중에 조선반도 역사에서 통일된 국가를 이루었고 고리 사람도 전 세계 조선 민족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나라 이름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인 것은 서희의 단판을 언급하면서도 왕건이 고리라는 이름을 쓴 것은 궁예의 군대 명칭 기신호와 관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삼국유사에 보면 분명히 후고리라 하였고 신유년에 고리라 불렀다고 하였는데 궁예의 기호라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고구리 때 바꾼 이름 고리를 이어받지 않았다는 점과 아울러 고리는 고구리 때의 고리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라 이름 고리 태조 왕건이 어떻게 나라 이름을 고리라고 정하였는지 사서에는 명확한 기재가 없다. 일반적으로 고리라는 나라 이름은 동북아의 옛 땅 나라인 고구리에서 따가지고 바꾸어 불렀다고 알고 있다. 고리 성종 때 대신 서희가 명확하게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바로 고구리의 옛 땅이라 고리라 불렀다. 이것은 왕건이 일찍이 모시던 궁예가 내걸었던 고리 군대 명칭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름을 눌러쓰고 일부 강토가 겹치는 것을 빼놓고 고리 왕조 그 자체와 고구리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고리시대 어느 때는 사람들이 위의 그림에 나온 나라 이름 전체를 썼는데 사료에 유당 고리국, 유진 고리국, 유송 고리국, 유원 고리국 같이 불렀다. 다만 요 금을 신하로서 섬겼을 때는 그런 관습이 없고 다만 고리국이니 남섬 부주 고리국, 해동 고리국처럼 불렀다. 한족 정권인 송나라에 비해 이민족 정권인 요금 때는 섬기는 강도가 더 낮았다고 본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2. 외교 관계. 모든 나라와 종번 관계였다. 고리가 918년에서 1392년 사이 414년 동안 사직을 보존하는 동안 선역에서는 무려 6개가 넘는 나라가 흥망성쇠를 이어간다. 당이 망한 뒤 혼란기에 등장한 오대는 통틀어도 불과 몇십 년에 지나지 않는다. 2017년에는 후당에 조공하고 책봉한 것만 기록하였고 2021년에 후량과 후진과의 관계를 더 추가하였다. 각 국가의 외교 5대 2017년 고리는 923년 5대 가운데 후당에 조공하기 시작하여 고리 태조 왕건이 932년 정식으로 후당 명종의 책봉을 받았다. 2021년 고리는 923년 5대 가운데
후량에 조공하기 시작하여 고리 태조 왕건이 933년 정식으로 후당 명종의 책봉을 받았다. 후진 때 책봉 조공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심지어 왕건은 후진과 연합하여 거란을 치려고 하였으나 왕건이 죽은 뒤 고리는 마음이 바뀌었다. 고리와 후한은 비록 왕래한 기록이 없지만 고리 역시 건우라는 연호를 받들었다. 송이 건립된 뒤 머지않아 고리는 송조 종번 관계를 갖고 광종, 경종, 성종 3왕이 모두 송의 책봉을 받았다. 고리는 송조에 정성스럽게 입궁함은 물론 서울에 순천관을 지어 송나라 사신을 접대하였다. 요 3번에 걸친 거란의 침공 이후 고리는 계속해서 거란에 대해 시나라 일컫고 공물을 바쳤고 책봉을 받았으며 연호와 역법을 받들었다. 금 1142년 고리 인종은 금 희종의 책봉을 받고 금의 연호와 역법을 받들고 정식으로 종번 관계를 확립하였다. 원 1225년 몽골 사절 저고가 고리에서 예물을 받으러 가는 도중 살해되었다. 1231년 몽골은 이를 구실로 고리를 쳐들어가 개경까지 바싹 다가갔다. 고리는 패하여 몽골과 굴욕적 강화 조약을 맺어야 했고 1232년 몽골에게 신하라고 일컬었다. 그러나 몽골에 대한 항거가 계속되었다. 1270년 개경을 점령 중원 왕조와 종번 관계를 맺고 내정 간섭이 시작된다. 이때 고리는 사직은 망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망한 상태였다. 원일 전쟁 이후 원은 고리에 정동 행성을 설치하고 영종 때 사만 행성을 설치하여 직할 통치하였다. 1356년 국가 자주를 회복하였지만 원조와 형식적인 종번 관계를 유지하였다. 명조 1368년 명나라가 서자 1369년 사신을 보내 표를 올리고 신하라고 일컬었다. 1370년 명태조가 고리국 왕을 책봉하면서 두 나라의 종번 관계가 정식으로 확립되었다. 이 항목에서는 고리가 모든 나라와 책봉 조공 관계와 종번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송조와 24년만 겹치는 명조를 빼면 대부분 요, 금, 원 같은 이민족이 강북과 중원을 지배한 시대이다. 요금 시대는 고리 못지않게 송도 요금에 공물을 바쳤으며 특히 원나라 때 송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고리는 그래도 사직을 보존하였다는 관점에서 당시 동아시아 역학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하면 전혀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2. 조선 왕조 명청의 번속국 1. 왜곡된 설명 국가 격언과 대명률 조선 왕조에 대한 항목에 대한 괴가는 2017년과 2021년의 내용이 똑같다. 조선 왕조는 이씨조선이라고도 하는데 줄여서 이조라고 한다. 조선반도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 통일 봉건 왕조다. 그러나 개관 다음에 이어서 간결하게 표를 만드는데 이 표는 2017년과 2020년이 크게 차이가 난다. 2017년 표에는 4가지 사항만 기재하였다. 1. 개국 국왕 이성계 2. 국가 격언 대명천지 숭정 1월 3. 종번 관계 친하 명조와 청조의 번속국 4. 법률 대명률 그런데 2021년에는 4번을 빼놓고
1, 2, 3의 제목이 모두 빠지거나 바뀌었다. 1은 개국 9강에서 9강을 몇 명 더 보충한 것이라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없다. 3번 다음 외교 문제에서 보겠지만 표에 종번 관계라는 항목을 넣은 것은 초기의 백과사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찬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번도 어리둥절하게 하는 부분이다. 국가격언이라는 표제도 이상하지만 내용을 보면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조선 왕조가 대명 천지, 숭정 1월은 대명이 하늘과 땅이고 숭정이 해와 달이다라는 뜻으로 조선 왕조 실록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북벌론을 주장한 송시열이 신익률에게 써준 글귀다. 병자호란으로 왕이 치욕을 당하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가자 송시열이 좌절하여 낙향하였을 때 쓴 글이다. 복림대군이 1649년 효종으로 즉위하여 북벌을 계획할 때 책임을 맡은 송시열은 오랜 맹방인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의 연호 숭정을 써서 대명과의 의리를 살리고 청나라를 치겠다는 마음가짐이었다. 숭정 연호가 불과 16년인데 이 구호가 어찌 조선 500년의 격언이 되겠는가. 비록 송시열의 4대 사상이 도가 넘치는 감이 있지만 숭정이 죽자 40만 대군으로 산해관을 지키던 한인 오삼계가 명나라를 배반하고 만리장성 문을 열어 청나라의 앞잡이가 된 사실과 견주어 볼 때 어찌 송시열을 나무랄 수 있겠는가. 40만 군대를 이끌고 14만밖에 안 되는 청나라에 항복하여 전국의 명나라 군대를 없애는 작업을 한 역적을 탓해야지 맹방의 의리를 지킨 송시열의 글귀를 가지고 조선이 종속국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슬로건으로 쓰고 있는 역사쟁이들이 참으로 한심하다. 4번에서 조선 왕조의 법률은 대명률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명나라 형법인 대명률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명률은 사소하게는 관직명에서부터 크게는 신분구조까지 우리의 사정과는 맞지 않는 면이 많았다. 이에 대명률을 우리의 사정에 맞게 내용을 고치고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두를 써서 재편한 것이 대명률 직해였다. 형법을 대명률을 해석하여 쓴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의 법률이 모두 명나라 것을 쓴 것이 아니다. 1397년 경제육전 이후 송육전, 1460년 호전, 1471년 경국대전, 그 뒤로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령이 계속 마련되어 1492년 대전짐록, 1555년 경국대전 주해, 1698년 수교짐록, 1706년 전록통고 등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영미법이나 독일법을 참조하여 법을 제정하였다고 그 나라의 번속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대명률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명나라의 속국은 아니다. 지금도 백도백과에 법률은 대명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꾸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 항목에서 처음에 형편없는 내용을 실어놓고 지금까지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면 잘못된 항목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2. 명청 외교와 명청의 번속국. 외교 관계는 꽤 인용을 많이 하여 공을 들인 흔적이 보인다. 명나라 때 조공을 통해 번속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청나라 때도 병자호란 때 번속국이 되었다가
청나라가 청일 전쟁에서 지고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음으로 해서 조선은 청과의 종번 관계가 끝났다는 내용이다. 명과의 외교. 조공무역은 1년에 3회로 황제의 생일, 성절, 태자의 생일, 천추절 및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 정단절, 1년에 3회 공물은 명조 번속국 가운데 절대적인 특례로 명조 통치 전 시기 동안 이어졌다. 영락조에 조선의 공물은 차수가 많이 늘어나 3번의 정기 조공 말고도 조선 왕조는 또 사은사, 진청사, 진향지휘사, 진하사, 진원사, 압송사 같은 이름으로 친하에 조공하였다. 이런 조공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처녀와 환관을 바치는 것이다. 청과의 외교. 숭정 9년 1월 황태극이 몸소 대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 거침없이 쳐들어갔는데 역사에서는 병자전쟁이라 한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달아나 성을 지키며 지원군을 기다리며 청나라 군사에게 포위되었다. 조선 원군이 몇 차례 와서 포위를 풀려 하였지만 모두 패하였다. 어쩔 수 없이 인조는 안팎의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 나와서 황태극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올리면서 조선은 청조의 번속국이 되었다. 광서 20년 조선에서 동학당 의거가 폭발하였으나 왕실이 진압할 힘이 없어 다시 청조에 구원을 청하였다. 청군이 조선에 들어온 뒤 일본도 조선에 파병하여 철군을 거부하였다. 그 뒤 일본군은 갑자기 조선 왕궁을 습격하여 이희를 협박하였다. 그 뒤 갑오 전쟁이 폭발하였다. 2번째 해에 청조는 전쟁에서 져 일본과 마관 조약을 맺으면서 청조 세력은 조선에서 완전히 퇴출되고 중조 종번 관계는 정식으로 종결된다. 광무 3년 청정부와 대한제국이 중한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기본적으로 전통 종번 관계에서 근대 국교 관계로 바뀌었다. 3. 백도백과 번속국 항목 속의 조선. 1. 번속의 개념. 위에서 각 시대별로 한중 관계를 보면 번속국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 번속국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용어도 백도백과에서 찾아보았다. 번속국이란 명의상 일정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정, 외교와 경제 같은 방면에서 다른 나라에 종속되어 일정한 정도 속박되는 것을 말한다. 전형적인 번속국 형식은 부용국이나 반식민지다. 역사에서 번이나 속이란 용어가 많이 쓰였지만 번속이라고 합쳐서 쓴 것은 청나라에서 나온 것으로 역법을 받고 조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친화 변강사지 연구 중심은 이런 번속을 전체 역사에 적용하는 논리를 만들어내서 주변국의 역사에 적용함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백도백과에서는 쉬운 기존 용어로는 부용국이나 반식민지라고 하였다. 2. 친화 번속국 조선. 이 번속이라는 백도백과 항목을 설명하면서 친화의 번속국이라는 중간 제목 아래 가장 먼저 조선이 나온다. 서한이 시작되면서부터 조선반도에 세워진 국가들은 친화의 번속국일 뿐이었다. 청조가 일어나기 이전 조선과 명조는 전통적 종번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636년 황태극이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친히 정벌하였다. 조선 서울 한성을 쳐 점령하자 조선국왕 이연은 국가의 존망을 맞이하여 할 수 없이 청군의 조건대로 투항하고 명나라 연호 사용을 정지하고 명조와 모든 관계를 끊고 청조를 종주로 받아들였다. 서안에서 청나라까지 이렇게 모든 국가를 번속국으로 만들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대야 비로소 독립하여 종번 관계가 끝났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이익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비준이 발효되자 바로 조선을 침략하고 이어 친하를 쳐들어오는 갑오 전쟁을 일으켰다. 청군은 전쟁에서 패하고 청정부가 일본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 조선의 독립을 확인함으로 해서 청조와 조선의 종번 관계는 끝났다. 이 번속 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사 전체에 걸쳐 친하의 번속국이었다가 1895년에야 독립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서대문에 서 있는 독립문과 연관하여 앞으로 깊이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4. 백과사전에 한국 고대사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사화는 끝났다. 이상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을 단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최대 포털인 백도의 백도백과 사전에서 고조선에서 조선시대까지 우리 역사와 관련된 나라 이름들을 골라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1.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로 바뀜 BC 2333년에서 AD 927년 3260년 2. 번속으로 바뀐 역사 623년에서 시모노세키 조약 1272년 중화인민공화국이 1차와 2차 역사 침탈을 통해 훔쳐간 역사는 고조선 건국, 부여, 고구리, 발해에 이르는 3260년의 역사였고 번속국으로 전락한 역사는 신라의 계림도독부를 세운 623년부터 고리와 조선을 거쳐 청나라가 청일전쟁에 패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을 때까지 1272년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훔쳐간 3260년은 역사 왜곡이 아니다. 역사 왜곡이란 역사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인데 3260년 역사는 아예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고조선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이고 고구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추모, 강개토 대왕, 연개소문, 을지문덕은 그들의 역사 인물이 되었으며 국내성, 평양성은 모두 그들의 옛 수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신라는 당나라의 번속국이었고 고리는 송, 요, 금, 원나라의 번속국이었고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번속이었다가 간신히 시모노세키 조약대야 독립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동북공정의 연구 결과와 그 결과를 체일선에서 선전, 전파하고 있는 백도백과에 따르면 우리 5000년 역사는 1272년으로 쪼그라들고 그것도 단 한 번도 독립국가인 적이 없게 된다. 이러한 역사 침탈은 1차 역사 침탈과 2차 역사 침탈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행되었고 마무리 기간과 자국사로 만든 기간 10년을 보태도 불과 25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 역사 5000년에서 외세에 의해 우리 역사가 이처럼 참담하게 침탈당한 것은 지난 25년이 유일하다.
이것이 현실이다. 중국 청년부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8.3%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중화인민공화국 무안에서 발생하고 초기 대응을 잘못해 전 세계에 퍼졌으나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술 결과다. 고구리 발해는 어느 나라 역사인가라는 여론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고구리 발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백도백과를 검색할 것이다. 그리고 100%가 고구리 발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복공정, 김치공정 같은 모든 한중 간 갈등은 역사 전쟁의 결과다.